단풍이 절정으로 접어들면서 가을 산행을 하거나 야외 나들이 나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맘때면 반갑지 않은 불청객 있죠. 바로 쯔쯔가무시, 그리고 유행성 출혈열 등 전염병입니다. 특히 쯔쯔가무시의 경우 매년 감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서울시 보라매병원 감염내과 박상원 교수님과 함께 이 단풍철 전염병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을철 3대 전염병 하면 쯔쯔가무시, 그리고 유행성 출혈열, 그리고 렙토스피라증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 2013년 기준으로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이 쯔쯔가무시병이 가장 많고요. 대략 작년에 한 10,000여 건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신증후군 출혈열이 한 500여 건, 그다음에 렙토스피라증은 한 50여 건이 발생이 됐는데, 다만 이 렙토스피라증은 진단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고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데요. 쯔쯔가무시가 10,000건 정도 된다는 게. 이렇게 가을에 발열성 전염병이 급증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이런 병을 이제 매개하는 이 것들이 있는데, 이제 곤충이나 동물들이 매개를 하게 됩니다. 네. 그거를 통해서 사람한테 오는데, 요 매개하는 곤충이나 동물들이 요 시기에 가장 왕성하게 네.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때 사람들이 또 그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 매개 이 동물이나 곤충들 이 있는데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가 3대 감염병 알아봤는데 이게 그 병마다 그 감염 경로가 다르겠죠?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쯔쯔가무시병이라는 건 이제 털진드기라는 이제 그런 곤충이 매개를 하고요. 이제 네. 그 쯔쯔가무시라는 이제 이 리케치아라는 균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균이 그 털진드기라는 곤충에 의해서 이제 매개가 되는 이제 그런 병인데, 이 털진드기가 이제 요 가을에 이제 사람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이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하다가 그 벌레에 이제 네. 물리면 이제 병이 생기는 거죠. 그 집에 집진드기도 있잖아요. 네. 그거랑 또 관련이 있을까요? 집진드기는 전혀 이제 성질이 다른 놈이어서 사람 피를 빨아먹고 그런 놈이 아니어서 네.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신증후군 출혈열은? 신증후군 출혈열은 이제 대표적으로 등줄 질환 쥐가 쥐의 이 콩팥이죠. 우리 네. 신장이라고도 하는데 그 콩팥에 이 신증후군 출혈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이 오줌을 넣을 때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오줌이 나오는데, 오줌이 나올 때 같이 바이러스가 나오면 야외에 이렇게 이제 오줌이 묻어나겠죠. 네. 근데 그게 어떤 이유로 해서 이제 날리면 먼지로 날릴 거 아니에요? 이게 마르면서. 예. 대개는 이제 이런데 뭐 헛간이나 또는 이런 논두렁 같은데 이제 나와서 마르면 네. 그걸 이렇게 흩날리는 그런 이제 일들,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 거기를 청소를 한다든지, 논두렁을 뭐 거기서 이 군인들이 뭐 훈련을 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날려갖고 그걸 들이마셔서 생기는 겁니다. 폐로 들어가서 생기는 병이죠. 그렇군요. 그 렙토스피라증은 어떻습니까? 렙토스피라도 이제 비슷한 건데, 렙토스피라는 이제 쥐도 물론이고 대부분의 동물들의 이 콩팥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그 동물들이 오줌을 누면 같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놈은 이제 나와서 물 위에 이렇게 떠다니게 돼 있어요. 물 위에 떠다니다가 네. 사람들이 그 균이 떠다니는 물 위에 이렇게 접촉을 하면 그 피부 또는 이제 점막이라고 그러죠. 우리 입이나 여기 눈 같은데 얇은 네네. 그런 점막을 통해서 거기에 뚫고서 들어가서 감염시킵니다. 예방하기가 쉽지가 않겠는데요. 근데 이게 뭐 쥐나 동물, 그리고 뭐 곤충들 이런 걸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괜찮은 건가요? 뭐 지금까지 뭐 통계로 봐도 이 농촌에서 월등히 많은 질환이긴 한데, 최근의 추세를 보면 이 서울을 비롯해서 도시에서도 그런 게 생긴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진 않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적긴 한데 네. 도시에서 생기고, 도시에서도 이제 비교적 녹지대가 많은데, 그러니까 서울을 보면은 관악산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네. 이제 주변 녹지대나 또는 이게 강이 흐르면 강 주변에 이게 풀이 많은 지역이 있죠, 강변에. 네. 그런 데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실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증상을 살펴보면 발열성입니다. 이제 열이 난다는 거죠. 요즘에 사실 감기나 이런 증상들이 많은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일반인들이 감기라고 하면 어떻게 생긴지 이제 되게 아시죠. 뭐냐면 감기는
요 코나 입 주위에 이제 생기는 이제 병인 거죠. 그래서 코에 생기면 코가 콧물이 나고 코가 막히고 네. 이제 재채기도 하고 음, 목이 아픈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서 열이 잠깐 나는 그런 걸 되게 감기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런 건 다 이제 구별할 수 있는데 그런 증상이 없으면서 열이 2일 내지 3일 이상 나는 병. 그런 음. 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집에서 보고 있을 그런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 병원을 찾아서 원인을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그 병이 다 똑같은 그냥 열만 나는 건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조금씩 특징이 있는데 이 쭈쭈가무시란 병은 기본적으로 열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 진행이 되면서 온몸에 이렇게 열꽃이라고 그러죠. 몸에 네. 발진이 네네. 생깁니다. 그리고 요게 그 진드기가 털 진드기가 문 자리가 이렇게 딱지가 집니다. 이름은 음. 가피라고 그러는데 그런 까만 딱지가 보이는 게 까맣게요. 특징입니다. 네. 근데 일반인들은 이게 그게 아프지가 않아요. 음. 특징적으로 되게 뭐가 커다랗게 생기면 아플 것 같은데 안 아파서 환자들이 의외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진이 생기고 그런 딱지, 까만 딱지가 있으면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찌찌가무시를요. 네. 그리고 그 증후군 신증후군 출혈열. 예. 출혈열은 이제 이것도 처음부터 고열이 나는데 음. 특징적으로 한 일주일쯤 되면 열이 떨어져요. 되게 근데 열이 떨어지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병은 열이 떨어지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열이 떨어지면서 콩팥이 망가져요. 네. 콩팥이 망가지니까 오줌이 안 나오죠. 오줌이 안 나오니까 아. 몸이 붓고 숨이 차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막 벌어져서 그때부터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열이 막 나다가 한 일주일쯤 지나면서부터 그 상태가 나빠지면 이제 그런 걸 의심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찌찌가무시보다는 증상이 조금 더 심각하다고 볼 수 네, 있겠네요. 이거는 이제 소변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 반드시 병원에서 이제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 렙토스피라증은 어떻습니까? 렙토스피라는 사실은 이제 진단하기 참 어렵고요. 증상이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증상이 전혀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 아주 이런 폐렴이 심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너무 다양해서 사실은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건 그냥 우리 바깥에서 일반인들이 사시다가 갑자기 열이 나더니, 그다음에 기침을 하더니, 그다음에 기침하면서 피가 나오는 경우, 네. 객혈이라고 그러죠. 어. 그런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렙토스피라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살펴봤을 때 좀 감기와는 다르게 콧물이나 재채기, 목 아픔이 없이 그냥 열만 한 2, 3일 지속된다면 병원을 꼭 가봐야 2, 되겠네요. 3일 이상 지속되면 꼭 가보셔야 됩니다. 네. 이게 치사율이 높은가요? 이제 그것도 상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균도 조금씩 종류가 좀 다르고 병은 같은 병이지만 원인 균이 달라서 네. 조금씩 다른데 이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한 높으면 60%까지도 치사율이 있고 네. 이 신증후군 출혈열도 대략 한 뭐 1%에서 한 50%까지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데 우리나라 이제 작년 통계를 보면 이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에는 한 대략 한 25명 정도, 대략 한 0.3% 정도 치사율이 있고요. 신증후군 출혈열 같은 경우는 한 1.3% 정도 네. 치사율이 있었습니다. 렙토스피라는 뭐 사망 예는 보고가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전염병인가요? 이게 사람한테 옮겨지는 건가요? 그 감염 환자를 격리를 시켜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염병이긴 하고 근데 네. 이게 사람끼리 전염되는 병은 아니고요. 그래서 병원이나 집에서 그런 환자가 있을 때 따로 격리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한 해 걸리는 양이 찌찌가무시만 10,000명이었는데 이게 이 정도면 미리 막을 수 있는 백신 같은 게 있으면 맞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모두의 바람입니다. 근데 그래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현재까지는 쯔쯔가무시나 그다음에 렙토스피라는 나와 있는 예방 백신은 없고요. 네. 다만 아주 정말 위험할 게 예상되는 그런 지역에 갈 때는 항생제를 미리 예방적으로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한테 다 추천하지는 않고요. 네. 이 신증후군 출혈열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예방 백신이 있고 사용은 되고 있는데 뭐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가을철에 유행하는 병들이란 말이죠. 겨울이 돼서 많이 추워지면 이 감염 질환들이 어떻게 소멸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질환마다 조금씩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네. 이 쯔쯔가무시라는 병은 털진드기라는 곤충에 의해서 매개가 되니까 그놈이 추워지면 이제 활동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추워지면 이 병이 급격히 이제 안 생깁니다. 연중 생기긴 하는데 대략 뭐 몇 명 정도 생기고 그래서 네. 대개 해보면 12월 중순 이후에는 거의 환자가 없습니다. 신증후군 출혈열은 이게 쥐의 오줌을 통해서 이제 균이 나와서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그런 이제 바이러스가 있으면 실내에서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철에도 이제 그런 경우에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좀 있고요. 네. 렙토스피라는 이게 물 위에 떠다니는 이게 균에 이제 접촉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되게 겨울철에는 물속에 잘 안 들어가시죠. 네.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잘 안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뭐 한강이나 숲이나 서울 도심에서 녹지가 있는 곳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이제 아이들이 자연에서 뛰어놀 경우가 없으니까 마음껏 뛰어놀아라 하면서 잔디 위에서 이렇게 구르기도 하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위험할 수 있겠어요?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엄밀하게 치면 이 서울시 같은 도시 이런 잔디가 있는 잔디도 되게 깎아놓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해보면 알아보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분명한 건 또 생기긴 해요. 적은 숫자긴 해도 그래서 네. 그 위험이 이론적으로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풀이나 잔디에는 그냥 앉지는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돗자리를 깔고 앉는 경우는 안심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풀 같은 게 크게 이게 크기가 자란 그런 데가 아니면 그런 큰 문제는 없겠는데 네. 그렇게 키가 있는 풀들이 있는 그런 지역에는 돗자리를 웬만하게 크게 깔아놓지 않으면 네. 벌레들이 튀어 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전하진 못하고 그런 경우에는 풀이 없는 지역에다 깔고서 네. 앉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오늘 가을철 전염병과 그리고 이제 예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뭐 놓치신 부분이 있다거나 시민들에게 당부해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뭐 제가 임상에서 보면 이제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질문을 하셨는데 네. 되게 열이 나면 되게들 감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러다가 병을 키워서 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감별을 말씀드렸는데 한 2, 3일이 지나도 열이 해결이 안 되는 잘 불편함이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네. 꼭 병원에 오시고 네네. 열나는 병원 저희 같은 감염내과 의사한테 오면 더 좋겠습니다. 네. 감염내과 의사분들을 꼭 찾으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에는 한 2, 3일 정도 그냥 고열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중훈군 출혈열은 이제 열이 나다가 열이 사라지면서 콩팥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몸이 이제 붓고 네. 그런 거고요. 렙토스피라증은 이것도 고열이 있기는 하나 기침이 나고 또 기침에 피가 섞여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증상이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있으시다면 꼭 병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단풍놀이 가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산에 가시더라도 함부로 그냥 맨바닥에 앉거나 눕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보라매 병원 박상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